예, 서울 광진갑 전혜숙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은 바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이런 것을 이용한 신산업이 큰 발전을 이뤄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플랫폼을 이용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있어 갑질은 오히려 경제 활동을 죽이는 독소입니다. 경제부총리님이나 국토부 장관님, 방통위원장님 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심각해서 저희 구글의 그 플랫폼,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8월 31일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픽게임즈 창업자는 너는 한국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가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카카오 택시 사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KM솔루션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또 자회사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KM솔루션이 지분을 100% 갖고 있어서 두 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택시 사업사들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카카오나 카카오티가 아닌 KM솔루션과 5년 동안 월 매출 20%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반면에 택시 사업자들은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해서 광고료와 정보 이용료로 대략 매출의 16.7%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휴계약은 5년간 한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택시 사업자에게 5년 동안 20%를 지급하는 계약은 KM솔루션이고 택시 사업자에서 3개월로 제휴 변경 가능한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는 것은 이건 눈속임이죠. 언제라도 제휴계약 광고료와 정보 이용료 대가를 낮춰서 실질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우리 정부가 잠시 한눈을 팔면 바로 올릴 겁니다. 만약 올바른 계약이라면 같은 회사에서 20%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광고료 정보 이용료도 똑같이 5년간 일정 액수를 계약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택시 사업자들은 3개월마다 제휴계약 조건이 바뀌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카카오에 유리하고 택시에 불리한 것은 20%를 자회사에 계약하고 또 택시 회사에다가 3개월 변경으로 하는 것은 카카오티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바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이 카카오티가 이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계약 기간의 그 차이 부분은 그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예, 방통위원장님도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죠. 카카오티는.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그 설치법상 통신사업자의 올바른 경쟁 환경과 이용자 보호를 책무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치 원청과 하청 관계처럼 모 회사 자회사가 동일한 계약 주체 기간을 달리해서 서로 다른 계약을 맺는 것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카카오티 사례 등 이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 등 방식으로 사회에 규제될 필요도 있지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규모가 크거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그리고 금지 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적절한 규제 형태인지에 대해서 관계부처들끼리 협의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부가통신 사업자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티가 2015년 3월 카카오티 웹을 출시하고 2019년 9월 가맹점 사업 블루를 출시할 때까지 택시 사업자들에게 별도 수수료 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에 당시에 카카오 측은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받을 계획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고 택시 자체와 관계없이 다른 비즈니스를 덧붙이면서 수익을 내겠다. 원래 이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티는 19년에 9월 카카오티 블루를 도입한 이후부터 가맹 택시에게 20% 엄청난 큰 이익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이익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마치 그 자회사가 하는 것처럼 제가 카카오 측에게 어떻게 이렇게 택시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당신들이 방치했느냐라고 하니까 경영이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카카오 이름을 쓰지 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위원장님, 만약에 방송통신 전문 규제 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이 분리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갑질행위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카카오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택시 그 가맹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료를 전제로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갖가지 수수료 등을 통해서 이 과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애초에 약속한 바와도 더 다르고 기대한 바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가통신 사업자인 카카오티에 대한 규제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는 이미 시가총액 68조 5천억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2021년 2분기 실적에서 카카오티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의 급성장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개인 택시 사업자 매출 통계를 좀 봤거든요.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시면 2019년하고 2020년 코로나 전후로 월 평균 매출액이 평균 66만 원 줄었습니다. 월 평균 운행 건수도 76건이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가동률도 코로나19 발생 전후 같은 기간 15.7%나 줄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택시 회사가 몇 개 있는데요. 큰 택시 회사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저히 영업을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 택시 회사 문을 이 손해를 덜 보고 닫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매출이 감소한 이 택시 기사에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2번이나 80만 원씩 지불했죠. 영업이 잘 됐다면 재난지원금 지불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정부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늘 이용하던 대중교통 중에 하나인 택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가총액 국내 사회인 카카오택시가 택시업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맹택시에게 20%나 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의원님 지금 플랫폼 사업자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문제를 제가 오늘 의원님 그 화면에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도 민간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위법 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예.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 또 경제부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그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입법 문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네, 빨리 그 입법 관계가 좀 종료돼야 네.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총님께서도 이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티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광고 수익만 해도 충분합니다. 최초에 카카오티가 이야기한 대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수익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티는요, 국민들이 아쉬울 때 이용하는 호출비도 처음에는 1,000원씩 받다가 이제는 한 번은 또 5,000원까지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여론에 반대하면서 한 2,000원을 받더니 또 우리 국민들이 호출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는 또 3,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택시비 기본료가 3,800원인데 택시비 기본료를 2배를 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부 택시 업자들은 블루 가맹 계약에 가입한 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 간에 호출도 다르게 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카카오티로부터 배차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거나 배차 알고리즘을 받아서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 장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통위원장님도 이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해당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영업 비밀상 대중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알고리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성범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 신용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 적극적 신용 사면 조치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제 지역구의 민원인 한 분이 영세 자영업자신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분 저를 찾아와서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너무 심각하다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원리금 상환 연기가 안 되면 장사를 접어야 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대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방역 상황이 심각해진 점을 언급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 상환 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연장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예, 그 지금 9월까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는 제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또 이자 상환 유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예 제도도 종료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죠. 네, 금융위원장께서는 아직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상환 유예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이자 상환 유예 부분은 제가 이제 금융권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